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진보지식인. 네. 이 당의 그 현실을 보게 되면은 영성 없는 진보의 전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사실상 정말 없죠. 예. 그들은 이제 말하자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괴롭혔던 검찰 세력, 그 정치 검찰 세력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렇죠. 하지. 지금 적대적 공존이죠. 완전 전형적으로. 그 자체로 뭐 자신이 새로운 영성을 장착한 진보의 어떤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보여요. 예, 그런 적대적 공존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조국 혁신당을 뭐 또 특정해서 뭐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조국 혁신당이 그 정당이 사실은 또 절체적으로 잘 민주화되어 있는 당인지 잘 모르겠고요. 조국이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기호를 좀 내세우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있었던 그 성비 같은 그런 것들도 어떤 고통받는 그 개인이 어떤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좀 규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죠. 근데 그냥 조국 혁신당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문파 정치라고 하는 게 전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봐요. 그래요. 예. 예. 스스로 자기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필요하고, 이 책에서는 그거를 좀 진영적 관점이 아니라 좀 사회적 관점에서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영성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전체성과 보편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지금까지 한국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는 완결했는지 모르는데, 형식적 민주주의는 뭐냐면 다수에 의한 결정을 한다. 이게 형식적 민주주의예요. 그렇지. 근데 다수를 위한 정치라고 하는 그 내용을 채우는 차원에서는 자기 규정성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를 위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구체적으로 갖냐 하면, 저도 제 채널에서 그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한국 민주주의 지금 과제가 헌법 1조의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헌법 1조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하고 공화국이라는 말에는 상당히 긍정적 긴장 관계가 있어요. 그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 다수가 결정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절차적 정당성의 함의가 굉장히 크다고 한다면, 네, 네.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를 누구의 독점이라든가 소유로 보지 않는 공공의 곳으로 본다라고 하는 공공성의 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공공성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려고 하면 그 모두를 위한 정치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그 컨텐츠, 그 내용이 거기서 구현이 돼야 돼요. 예, 그것이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는 방식이, 이 김상봉 교수님은 거기에서 경제 민주주화를 얘기를 해요. 경제 민주화. 예, 정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거죠. 네. 근데 경제 민주화는 그 민주화의 결실로 인해서 사회가 만들어낸 과실을 누가 얼마나 다수가 그것을 공유할 것인가. 그렇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진보가 거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때 좀 했다가 잠깐 했는데, 그 워낙 그 자본이 크니까 네. 그 지식이 돼가지고 뭐 이제 그런 거 관심도 안 갖는 것 예. 같아요. 근데 예. 현실적으로는 그게 선진국에서도 실현된 몇 가지 사례가 있다라는 사례를 좀 얘기하시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빈부격차가 엄청난 그런 사회가 이제 되고 그러다 그렇지. 보니까 예. 20세기에 이 영국이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도입했던 것이 주요 국가 산업을 국유화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국 은행이라든가 철도라든가 그다음에 전기라든가 이런 기간 산업 같은 것들을 국유화하고 그런 어떤 모델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자본주의 국가들도 많이 그것들을 이제 수입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독일식 노사 공동 결정 모델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뭐 폭스바겐 이런 회사가 이제 문을 닫는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하지만 불황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독일이 전후 20세기에 계속 이런 국가 부국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노동자와 그다음에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 주주 간에 서로 공동 결정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회사를, 이사회 구성을 뭐 2,000명 이상은 뭐 반반, 2,000명 이하는 3분의 1이 노동자가 참여하는 이런 공동 결정 과정을 통해서 그 산업의 어떤 평화 같은 것들을 유지하는 그런 식의 사회 규약을 유지했다는 거. 네. 그런 것들도 이런
영성 있는 진보가 만든 사회 모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했던 그 기본소득제 기본소득. 있죠. 예. 이것이 앞으로 그 이런 그 직업이 굉장히 지금 AI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급격하게 사라지고 노동이 이제 소멸되는 그렇죠. 시대에 예. 이르고 있어요. 예, 이 노동 소멸 시대에 나가야 될 하나의 대안이기도 하지만 유력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지만 이 영성이 있는 진보가 어떻게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우리가 자본으로부터 인간이 조금 돈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자기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사회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영성 있는 진보로 가는 하나의 중요한 제도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예.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영성 없는 진보, 영성 사라진 진보. 네, 뭐 오늘 뭐 특정을 하자면은 저 진보당이 그럴 것 같고요. 저기 저 친문 진영도 그러한 것 같고요. 네.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간판인 민주당에서는 영성 있는 진보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우리 공동체 약자에 네. 대한 관심과 또는 그분들이 내가 연결돼 있다, 이 국가 공동체와 연결돼 있다라는 어떤 믿음을 갖게 하는 뭐 그게 사회 시스템도 좋겠고요, 법도 그러하겠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를 음, 이 여당이 민주당은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서포트를 해야 돼요. 그럼요. 이렇게 자기 정치를 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되면은 이건 진짜 그 이재명보다 정치를 잘하고 자기 정치를 해도 좋을 텐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봤을 네. 때. 좀 명성 있는 진보를 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 그것이 굉장히 국민들이 그거를 이제 인정하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걸 지지하고 서포트해야죠, 사실은. 맞습니다. 네.